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암 치료 후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 한두 가지씩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 치료 후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백질은 체세포의 주성분으로서 피부, 혈액 등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다른 에너지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할 경우 체내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암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한데, 첫째, 암 치료로 손상된 정상 세포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둘째, 항암 치료의 영향으로 감소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셋째, 암과 같은 특정 질병 상태의 경우 체내 단백질이 고갈될 수도 있고, 체내 단백질 고갈 시 면역 기능 저하 및 감염에 취약해지며 전반적인 생리 기능 저하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떤 성분일까요? 단백질은 여러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 분자이며 탄소, 산소, 수소, 질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품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소장을 통해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단백질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흔히 알고 계신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가 필요한 9가지의 아미노산이며, 비필수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과 다르게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한 5가지의 아미노산을 의미합니다. 어떤 한 가지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 다른 아미노산의 활성과 사용도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한 비율로 존재해야 단백질의 이용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우선 동물성 단백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등의 식품이 포함되며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곡류, 견과류, 콩 등이 있는데, 이 경우 한 가지 이상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여 서로 보강할 수 있는 식품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단백질이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쌀에는 라이신이, 콩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하므로 쌀과 콩을 같이 드시면 영양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동물성 단백질 중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섭취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2015년 국제암연구소 및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류를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식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붉은 고기를 섭취할 때에는 조리 후 무게를 기준으로 300g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지방 부위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조리 방식 또한 굽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법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몇몇 암 환자분들께서 콩 섭취가 정말 괜찮은지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콩의 경우 훌륭한 고단백질 급원 식품으로서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순응도가 낮은 환자에서 좋은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콩에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호르몬 표적 치료를 받는 암 환자의 경우 농축된 형태나 보충제 형태로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두부나 된장과 같이 콩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조금씩 드시는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에서 균형 있게 식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체내 지방으로 저장되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신장에 부하가 생겨 신기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 저하, 근력 저하 및 체중 감소와 같은 영양 상태 악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느 정도 섭취해야 할까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체중당 최소 1에서 1.2g 정도에 해당되는 단백질 양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이나 밀가루 이외의 다른 음식에도 단백질이 조금씩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나 계란과 같이 단백질 급원 식품으로만 하루 권장량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의 단백질 함량은 다음과 같이 두부의 경우 한 모당 40g, 계란 1개당 7.5g, 우유 1컵당 6g, 소고기 1인분당 25g 정도입니다. 동물성 식품이 식물성 식품보다 단백질 함량이 뛰어나게 높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식물성 식품에만 의존할 경우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어떤 한 가지 식품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식품으로 단백질을 충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미노산 영양제 섭취 또는 주사가 도움이 되나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로서 근육 형성과 재생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 체내 단백질 대사 이상으로 인해 신체의 단백질 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육 단백질 분해의 증가와 단백질 합성 감소로 인해 골격근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 피로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의 경우 충분한 단백질 섭취 및 보충이 중요하겠으나 식품만을 통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아미노산 영양제 복용 혹은 주사 맞는 것을 고려해 보되 반드시 사전에 의료진과의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초유 단백질은 괜찮은가요? 초유란 분만 후 며칠간 나오는 진한 모유를 의미합니다. 간혹 초유 성분이 암 환자에게 좋다는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는데 이러한 초유의 면역, 성장 인자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암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는 없고 또 균형 있는 음식을 통한 단백질 섭취를 우선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달걀은 정말 괜찮은가요? 달걀 노른자에 함유된 포스비틴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산화적 스트레스 노출 시 백혈구의 DNA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주며 항균, 항염, 면역력 증강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산과 인,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제의 하나인 콜린으로 구성된 레시틴 또한 달걀 노른자에 포함된 성분으로서 체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성인에서 집중력 및 기억력 증진,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급원 식품으로 하루 1개씩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노른자 내 콜레스테롤 또한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 등 혈관과 관련된 질병이 동반되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암 환자의 경우에는 과다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암을 진단받으면 조금이라도 몸에 좋은 것을 찾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꼭 유기농 식품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물론 유기농 식품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이긴 하지만 암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고 농약 성분은 적을지라도 다른 기타 병균이 많을 수 있어 이 또한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걀도 마찬가지로 굳이 무항생제 달걀이 아니더라도 위생적인 조리 과정을 준수하여 신선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제품도 단백질 식품인가요? 유제품에도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식으로 적절히 보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우유에 포함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즉 IGF-1이라는 인자가 암세포를 증식시킨다는 이유로 우유를 꺼려하는 분들 종종 계실 텐데요. 사실 우유 속 IGF-1은 미량인데다가 이마저도 소화 과정에서 모두 분해되기 때문에 암세포 증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우유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슘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 1컵, 즉 200ml 섭취 시 단백질 6g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